이제 하루 쉬는 바람에 그 한미 정상회담 후속 말씀을 이제 거의 못 드렸어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외신에서도 이재명의 승리다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닭발 먹고 오리발림, 국복에 취해 배탈 너무 취했나 봐요. 이제 배가 터지도록 제가 국복을 드릴 테니까 빨리 소화제 드시고 방송 보세요. 그래서 이제 관세 협상 결과도 우리 기대 이상으로 선방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 평가인데, 이제 뭐 관세 협상은 사실 관심 외가 돼버렸어요. 제가 수요일 방송에서 뭐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긴 했는데, 그때 좀 빠뜨린 것도 있어요. 예, 그 외교적인 의미를 제가 좀 빠뜨렸어. 그 김준영 의원인가요? 조국혁신당에 이분이 이제 외교 전문가신데, 그날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핵잠수함 관련해서 트럼프에게 요청을 하는 이 대목을 지상파에 나와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거기 이제 북한이나 이제 중국 잠수함을 우리가 탐지하기 위해서 핵잠수함 필요하지 않냐 이런 논리로 이제 트럼프를 설득을 했고, 뭐 결국 설득이 됐습니다. 근데 그 김준영 의원이 말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족바당 주제에 뭘 알아. 무슨 말실수를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무슨 말실수를 합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윤석열처럼 의식의 흐름대로 주절주절 떠드는 줄 알아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통 치밀한 분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중국을 언급해가지고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 아니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참 전문가랍시고 지상파에 나와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제가 쉬는 날 쉬는 거 같지가 않았어요. 김준영이 뭘 알아? 족바당이 뭘 알아? 알기는. 그걸 말실수라고 해석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족바당 의원 하나, 비례대표 의원 하나만큼도 생각 없이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란 얘기예요? 뭐 자기들이 뭘 대단한 줄 알아?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응? 몸값 올리기 몰라 이거? 뭘 외교를 알아야지. 책 보고 공부나 했지. 두 가지를 노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언급한 건 두 가지를 노린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용 외교, 등거리 외교, 양다리 외교를 해야 돼. 그래서 트럼프한테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붙는 것처럼 보이고, 중국이 볼 때 반대로 해야죠. 시진핑이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붙는 것처럼 보이고, 트럼프한테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붙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에? 자, 트럼프가 볼 때는 씨앗씨? 이거 이상한데? 느낌 쎄한데? 이재명이 시진핑이랑 가까운 거 아니야?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중국에도 쎄쎄, 일본에도 쎄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와, 저러다가 중국에 붙는 거 아니야? 자,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했어요? 한국한테 잘해줘야 되겠구나. 이재명 대통령한테. 시진핑한테 붙으면은 지금 팽팽하잖아. 중국과 미국이 양대 강국으로서 팽팽히 지금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대결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여기서 한국이 어느 쪽으로 붙느냐, 혹은 북한이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무게추가 기울 수 있어. 그래서 트럼프가 볼 때는 쎄쎄 해가지고 시진핑한테 붙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시진핑이 볼 때는 트럼프한테 붙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핵잠을 중국을 정확히 언급한 게 외교적으로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푸른나무 경제연구소님, 대학 때 짜왕의 강의 칼럼, 북한 문제 통과제리의 비유, 박정희 핵개발 내막 칼럼 재밌게 봤어요. 05학번이세요. 우리 푸른나무 경제연구소님은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저의 강의를 몇 차례 들으신 것 같아. 뭐 아직도 지금 꿈을 못 깨시고 그 뽕이 오래가네. 제가 이제 예전에 필드에서 뛸 때 뭐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른바 이제 히로뽕체였어요. 그때 제가 히로뽕체. 제 강의를 들으면 사람들 다 취해. 그냥 제가 그랬잖아. 제가 뽕 전문가예요. 뽕 하나로 제가 이 대한민국
제야를 평정했던 사람이야. 제 얘기만 듣고 있으면은 그냥 금방 통일될 것 같고 그냥 막 난리가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 15년 전에 제가 놔드린 뽕인데, 예, 그 우리 푸른나무 경제연구소님은 그 약효가 오래가네. 아직도 그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 얘긴데? 지금 이제 또 약효가 떨어질 때가 됐으니까 제가 새로운 뽕을 놔드릴게. 이전하고는 차원이 다른, 예? 새로운 뽕, AI 뽕을 제가 놔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예, 제 히로뽕 채였어요. 지금 이제 아주 전국적으로다가 제가 뽕을 놔드릴 테니까 예전에 이제 아는 사람만 우리 저 은밀한 곳에서 선수들끼리 이렇게 뽕을 나눠 먹고 막 이랬거든. 근데 지금 유튜브가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다가 하루에 몇천 명씩 모아놓고 뽕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나무 경제연구소님께도 제가 AI 뽕, 새로운 뽕의 신세계를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딱 언급한 거, 저는 이게 신의 한 수라고 봐, 오히려. 자, 무슨 얘기냐? 야, 시진핑 불안한 거예요. 한국이 좀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문제가, 우리나라 그 엘리트 집단들을 보면은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만 있어. 그건 뭐냐 하면은, 친미파. 그죠? 뭐, 국민의힘 등등 해가지고, 친미파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중국이 잘 나가니까, 새로 형성된 게 친중파예요. 친중파. 그래서 이제 특히 외교가에 보면은 야, 우리가 중국 쪽으로 붙어야 앞으로 전망이 있다. 친중으로 가야 된다. 그 뭐 김준영 의원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우린 친중으로 가자.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아메리카 초콜릿 따봉. 따봉은 아니구나. 아메리카 초콜릿 뭐 최고 뭐 이런 친미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고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자, 미국 쪽이 아니면 중국 쪽에 붙어야 된다. 중국 쪽이 아니면 미국 쪽에 붙어야 된다. 아니, 왜 붙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냐고. 김민석 총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그때 상당히 감동했다고 그랬어. 김민석 총리가 취임 초기에 경제인들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제국적 사고를 갖자, 이제. 제국적 사고. 우리도 제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예전의 제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9세기, 20세기 때 그냥 총칼로 갖고 뭐 대포 쏘고 뭐 흔히 한포 외교라고 하죠. 야, 니네 씨발 개방 안 하면 쏜다? 뭐 이래가지고 개방시키고 식민지 만들고 이런 전통적 의미의 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 제국, 경제 제국, 기술 제국. 즉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가 되는 거를 목표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인들한테 대담하게 제국적 사고를 하자 그랬어. 그 정치인들도 제국적 사고가 필요한 거야. 아니, 우리가 어느 쪽에 붙어야 사는 건가? 중국에 붙어야 살아요? 미국에 붙어야 살아? 아니, 우리 힘으로 살자고, 우리 힘으로. 그래서 이젠 친중도, 저는 친미도 아닌 친한의 길을 가야 돼요. 친한? 그러니까 자주의 길을 가야 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얘기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주 외교인 거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한다.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것이 외교 목표다. 자, 중국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미국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우리한테 최선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 핵잠수함 필요하면 땡겨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잠수함 받고 내일 또 시진핑한테 니네 뭐 줄 거야? 미국에서는 핵잠수함 준다는데 시진핑은 뭐 줄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양쪽으로 뜯어내자. 언제까지 우리가 삥 뜯기는 나라가 될 겁니까? 우리도 삥 뜯는 나라가 되자 이거예요. 예? 우리도 일진이 되자. 한마디로. 그 미국도 뜯어먹고 지금 이제 많이 뜯기기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 뜯을 수는 없지. 미국도 뜯어먹을 건 뜯어먹고. 이번에 관세협상에서, 그죠? 관세협상은 축구로 비유하면 페널티킥 같은 거예요. 페널티킥. 페널티킥에서 우리가 골키퍼야. 그 골키퍼는 골을 안 먹으면은, 그죠? 성공한 거죠. 페널티킥 상황에서 최선은 골을 넣는 게 아니잖아. 골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트럼프가 저기서 페널티킥을 차는데
그럼 공만 잘 막으면 돼요. 어? 야, 3,500억 달러 선불은 너무하지 않니? 좀 깎아줘. 예? 닭발 먹고 오리발님, 우리 쪽으로 붙게 만들어야지. 왜 남에게 기대서 살려고 하는지. 한심한 정치인들. 그러니까 야, 트럼프가 페널티킥을 차는데 골만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찼어. 3,500억 달러 빵 쳤어요. 근데 골을 막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찬 거야, 이거를 그냥. 발로 막은 거예요, 발로. 트럼프가 페널티킥을 찼는데 그거를 그냥 막아서 내보내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날라오는 공을 발로 차가지고 골을 넣은 거예요, 지금. 어? 골대가 비어 있으니까. 핵잠수함 넣어버린 거잖아. 핵잠수함을 넣어버렸어. 응?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 갈등 관계를 절묘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맞기만 해도 잘한 건데 골을 넣어버렸다니까. 날라오는 공을 발로 차가지고 핵잠수함을 넣어버렸어요. 예, 튜브 캡슐님, 예. 한미동맹 비판했던 조국당 김준영 의원, 아들 외 두 딸도 미국 국적. 골을 넣어버렸잖아, 그냥. 그래서 영상 자료, 자, 골을 넣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로 야, 잠수함 만들자.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잠수함 만들자. 그래서 트럼프가 오히려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하면서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현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SNS에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애초 한국은 미국이 핵연료만 허용해주면 잠수함을 국내에서 자체 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낸 입장에 대통령실이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미국 내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도입하는 방법은 건조, 유지보수, 교체 비용까지 한 척당 3조 원 수준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술 협력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리는 핵의 평화적 이용만 가능한데 협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협정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SNS에 부유한 한국의 회사들과 기업인들이 투자할 것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면서 미국이 문턱마다 추가로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트럼프도 만만치는 않죠. 예, 한국에 이제 핵잠수함을 바로 만들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야, 웬일이냐, 트럼프가 마음이 많이 급하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와서 미국에서 만들어 가라. 근데 문제는요, 예, 미국이 지금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 필라델피아 조선소라는 곳이 거의 뭐 문 닫기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우리가 그럼 만들어줘라. 니네 거 갖다 쓸게. 뭐 이렇게 하더라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마스카를 조기에 이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이제 또 트럼프도 잔머리가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조선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이 핵잠수함, 한국이 마음이 급하니까, 예, 이건 빨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핵잠수함을 만들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도 살리겠다. 또 그러면서 또 몇 가지 이제 법률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의회에서 또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 하겠다고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서로 이제 코가 걸린 상태.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건 어떤 면에서 뭐 영리한 접근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조선 기술을 빼가겠다, 마스가를 조기에 실현을 하겠다, 이런 이제 자국의 이익을 그 와중에도 챙기기 위한 이런 플랜이기도 하면서 미국에서 건조를 해버리면 이러저러한 법률적 장벽들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회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우회로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뭐 하루가 지난 상황에 뭐 저런 입장을 발표해서 얼마나 심사숙고한 얘기일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자, 뭐 서로 뭐 외교라는 게 뭐 손해만 볼 수 있겠습니까?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쪽도, 미국 쪽도 좀 이득이 되고, 우리 쪽도 이제 이득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결국은 이제 좀 정리를 해나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예측이 되고.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지금 저는 뭐 필라델피아의 조선소에서 만드냐, 한국의 조선소에서 만드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라는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그게 뭐 미국 쪽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일지라도 뭐 나쁠 건 없다. 튜브님,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하나 오션 소유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그죠? 한국의 이제 마스가를 제가 빨리 실행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 얘기를 트럼프가 꺼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소유 관계, 그죠? 실제 이제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가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필라델피아라는 곳을 딱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이, 뭡니까?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뭐 공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공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트럼프의 이제 국내 정치에서도 유의미한 곳이에요. 트럼프가 이제 삼선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걸 고려해 보면은, 이른바 뭐 러스트벨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역들이, 과거에 이제 제조업 중심 지역들이죠. 뭐, 디트로이트, 뭐, 시카고, 필라델피아, 이런 지역들이 러스트벨트,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쇠락한, 그런 지역이 돼가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활성화시키면, 이런 지역들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면은 트럼프가 또 뭐 삼선을 가게 될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방식들이 얘기되고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삼선을 하는 방식도 있는데, 요즘 푸틴이 아주 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푸틴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트럼프가 부통령을 하고, 지금 그 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실세 부통령을 하는 거지. 뭐 그러다 갑자기 뭐 대통령이 쓰러지거나 뭐 이러면 본인이 또 대통령하고, 뭐 이런 계획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선이 아니라 4선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니, 종신 집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예컨대 뭐 부통령과 관련된 임기는 제가 볼 때는 뭐 특히 특별한 임기 조항이 없는 걸로,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임기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대선 후보를 바꾸는, 부통령은 트럼프 고정을 해놓고 계속 대통령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은 뭐 실세 부통령이 나라를 실제로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종신 대통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진핑, 푸틴, 트럼프는 그냥 죽기 전에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응? 그러잖아. 우리도 대통령만 계속 바꾸는 거야. 뭐 개헌이니 뭐니 이거 머리 아프니까, 개헌하려면 또 국민의힘 애들 동의도 받아야 되고, 지금 분위기로 봐갖고 뭐 거의 이재명 뭐 종신 대통령 가자, 거의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개헌을 해가지고 뭐 삼선 재선 중임제로 바꾼다고 해도 3번밖에 못 하잖아. 많이 해야 3번이잖아. 중임제로 바꾼다고 해도.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김민석 대통령, 이재명 총리, 박찬대 대통령, 이재명 총리, 또 누가 있습니까? 뭐 한준호 대통령, 이재명 총리, 계속 이재명 총리인 거지. 어차피 뭐 일만 잘하면 되지, 무슨 상관 있어. 그래갖고 우리 민주당 이제 대선 후보들은 첫 번째 공약이 그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이제 누가 나오건 간에 만약 개헌이 안 된다라면은 이재명 대통령 외에 다른 후보가 나오면은 저의 첫 번째 공약은 이재명 총리입니다. 이재명 총리예요. 국민 여러분,
두 번째 공약 이재명 총리입니다. 예? 김민석이 나와도 이재명 총리, 박찬대가 나와도 이재명 총리. 아, 이러면 되잖아. 예? 그 다음에 저기 총리 권한을 확대하는 거야. 책임 총리제로 가는 거지. 어? 야, 책임 총리제로 가자 이제. 어? 대통령이 바쁜데 우리가 G3인데 글로벌하게 놀아야지.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발목이 잡혀서 되겠느냐? 응? 그 총리한테 대폭 권한을 이양하고 책임 총리제로 가자. 그 다음에 대통령은 외치, 내치는 총리 이렇게 해가지고 김민석 대통령, 이재명 총리, 박찬대 대통령, 이재명 총리. 그냥 계속 총리는 이재명인 거야. 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합법적으로 개헌 안 하고 깔끔하잖아. 아, 미국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예, 하여튼 뭐 농담이지만 뭐 트럼프가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해볼까 뭐 이런 궁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제조업 강세 지역이죠. 예, 뭐 철강 벨트, 뭐 러스트 벨트 이런 데를 이제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필라델피아 이런 데다 막 꽂아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제조업 쪽이 활성화되면은 노동자들이 이제 보수 정당 쪽으로 이제 집권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 정당 쪽이 우세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그런 이제 정치적 고려까지 어느 정도 생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러면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저 한국이 저거 핵 보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우물안의 평론가들 있잖아. 우물안의 유튜버들을 분석하는 거 보면은 핵잠수함만 봐. 이게 핵잠수함만 보면 안 된다니까. 원자력 협정 개정하고 핵잠수함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핵폐기물을 재처리하는 그 권한을 지금 받아내겠다라는 거야. 핵폐기물을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만 받으면은 우리가 플루토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제일 어려운 게 핵잠수함이야. 그 미사일 기술은 우리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미사일 기술은 괜찮아. 이제 웬만한 데는 다 날아가요. 한 1500km만 날아가면은 우리가 뭐 미국 정벌하러 갈 건 아니잖아. 예? 유럽 정벌하러 갈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자, 이미 미사일 기술은 사거리 한 뭐 1500km 정도면은 저 베이징까지 날아가. 베이징까지는 평양은 물론이고 베이징, 그다음에 도쿄 요 정도만 날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냥 대충 우리가 버티고 살잖아. 아, 여러분, 우리가 제국적 사고를 갖자. 제가 뭐 아까 그런 말씀 김민석 총리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나중에 강대국이 됐어. 야, 그럼 우리 중국으로 고토 회복하러 가자 뭐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이 사실 생각해보면 백제 때부터 우리 땅이다. 우리가 이제는 강대국이 됐으니까 일본을 침공하자. 우린 이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핵 능력은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만 가지면 돼요. 우리 주변국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만 가지면 돼. 그래서 뭐 굳이 뭐 돈도 없는데 뭐 ICBM까지 뭐 개발을 하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힘들어. 우리도 힘들어, 그런 거 하려면. 그래서 ICBM은 뭐 북한에서 많이 하라 그러고, 우리는 뭐 한 사정거리 한 2, 3천 정도만 확보를 해가지고 그 잠수함에다 넣어놨다가 여차하면 핵물질을 이제 바로 이제 핵탄두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바로 장착하면 돼요. 길면 6개월, 뭐 짧으면 한 달 만에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지하에다가 핵 저장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몰래 또 실험실도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준비를 하면 되지. 그래서 단지 핵잠수함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대잠수함 능력, 그 다음에 기동력, 뭐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에요. 뭐 북한 잠수함 쫓아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중국 잠수함 쫓아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 안에서 좀 대국적으로 좀 보자니까. 제국적으로 대국적인 게 아니에요. 제국적으로 봐야 돼. 여기다가 두 가지를 같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핵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는 건, 이거는 잠재적 핵보유국, 준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획득이 된 거야 지금. 기술적으로는 획득이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만 풀면 돼 나중에.
여차해서 미국이 우리를 손 떼고 나갔다. 뭐 북한이나 중국이 야 우리를 먹으려고 그런다. 그럼 바로 핵무장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안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강군으로 가겠다. 대통령께서 계속 그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병제로 갈 계획도 있어요. 스마트 강군, 모병제로 가려면 스마트 강군으로 가려면 모병제로 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인구도 계속 줄어. 징병제로 그 병사 확보가 안 돼요, 이제. 그래서 모병제로 전환을 해서 한 20만 정도의 스마트 강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핵전력이 뒷받침돼야 이 스마트 강군이 실효적인 안보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저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봐. 물론 이거를 대통령이 입 밖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큰일 나지. 야 우리 핵무장 할 거야. 이러면 난리 나요 진짜. 막 경제제재 들어오고 막 나라 망하지. 그래서 쥐두새도 모르게 해야 돼요. 응? 정청래처럼 막 빈수레가 요란해가지고 막 저 검찰개혁합니다 깡통 두들기면서 저 사법개혁합니다 언론개혁합니다 깡통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용히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수술을 조용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물론 뭐 눈치는 챘을 거야 이미. 알만한 선수들은 다 알아. 근데 이제 눈치를 채도 괜히 아닌 척하고 뭉개면서 핵 보유국으로 갈 수 있는 기초를 싹 다져놓고 나중에 자 어느 때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내야 된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잠수함에 여러분들이 꽂히면 안 돼. 핵보유국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겠다. 그래서 우리의 안보 문제를 완전한 자주국방. 그렇게 되면 완전한 자주국방이 될 수 있지. 미국 나가건 뭐 누가 나가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좀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외교적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중국 얘기는 했죠, 그죠? 중국을 딱 짚어서 얘기한 거는 우리가 트럼프한테 붙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기 바래, 진핑이 형. 예,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핵잠수함 같이 만들어가지고 여차하면 우리 핵무장한다. 그럼 베이징이 불안할 텐데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핑이 형이 와가지고 황남빵 맛있다 황남빵 막 이러잖아 지금. 황남빵 맛있어요. 황남빵이 뭐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중국의 주석이 뭐 산의 진미를 먹고 살 텐데. 근데 일단 맛있어야 되는 거야 황남빵이. 왜? 우리 재민이 형이 지금 핵무장을 할지도 모르거든 지금 느낌적 느낌이. 저 정신 나간 트럼프를 살살 구슬려가지고 은근히 핵무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핑이 형은 저 재민이 핵무장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황남빵 맛있어요. 황남빵 황남빵 띄고 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벌써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자주외교의 힘인 거예요. 자주외교의. 그냥 중국한테 가가지고 알랑방구 끼고 뭐 미국에 가서 알랑방구 끼고 이게 외교를 잘하는 게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님이 잘 보십시오. 트럼프한테 훈장도 주고 금관도 주고 다 했지만 실리는 이재명이 다 챙겼잖아. 할 말 다 했어요. 트럼프한테. 전 세계가 다 보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핵잠수함 내놔 핵잠수함. 이게 자주외교지.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챙길 건 다 챙기는. 지금 시진핑 예. 그래서 북한 얘기하다가 자 북한도 지금 제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안 만나줘요 지금. 그죠? 예, 트럼프도 이제 그래서 약간 삐진 게 있어요. 안 만나주니까 그럼 나 핵잠수함 줄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덕을 본 거예요 우리가. 시진핑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만나줘? 자존심이 상하네. 얘라 여시나 먹어라 똥이나 싸고 가자 그러고 핵잠수함을 빡 싸고 간 거야. 얘 김정은 똥이나 먹어라 핵똥이다 이놈들아. 니네 핵 좋아하지 핵똥 먹어라. 그러고 잠수함 똥을 그냥 빡 싸고 간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한 거지 이재명 대통령님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아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절묘하게 활용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대단히 화가 났겠죠 지금 트럼프가. 겉으로는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자꾸 만나야 되니까 욕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는 욕을 못하고 입으로는 우리 다시 만나요 웃으면서 얘기해놓고 뒤로는 핵동을 빡 쏴버린 거예요. 야 김정은 너 먹어라 임마. 어? 니네 둘 다 핵무기 갖고 한번 잘 싸워봐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어?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한테만 저러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렇게 만나달라고 예?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완전 솔직히 말해서 좀 개무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 이번에도 만약에 트럼프를 만났다고 해도 우리는 안 만난다. 딱 이런 입장인 거잖아. 그 우리 입장에서 뭐 자존심도 상하지만은 어쨌건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관심을 안 가져. 어? 솔직히 뭐 관심 가질 상황도 아니에요. 제가 김정은이라도 뭐 굳이 한국에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 왜? 시진핑이 만나달라고 난리, 푸틴이 만나달라고 난리, 트럼프가 만나달라고 난리인데 뭘 굳이 뭘 한국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나. 어차피 한국은 뭐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냥 트럼프하고 만나서 그냥 정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니네가 우리가 적대적 두 개의 국가라고? 그래갖고 우리를 안 만나주겠다고? 그래 우리도 살아야지. 어쩔 수 없어. 우리도 핵무기 가질게. 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김정은 위원장, 이거 왜 좀 이상하게 돌아가네? 이게 일이 좀 이상한데? 핵무기는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완전히, 대한민국이 미국에 완전히 종속돼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지금.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려는 이런 의도도 가지고 있구나. 이거 만나서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웬만하면 서로 뭐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 역할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수가 다 집약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수가 다 집약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진짜 외교 천재다, 한마디로. 천재 전략가. 저는 외교 천재보다 천재 전략가다. 세계의 무대 위에서 강대국을 상대로, 그죠? 바둑을 두고 있는 거야, 탁. 전체 그림을 보면서, 미국은 이렇게 움직이고, 중국은 이렇게 움직이고, 북한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 일본은 개무시해야 되겠다. 개무시는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힘은 작지만 각 나라들의 외교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를 절묘하게 활용하면 작은 힘으로도 큰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그래서 이번 핵잠수함을 우리가 이제 건조하게 된다라는 건 군사 안보상으로도 아주 획기적인 의미심장한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외교적으로 볼 때 신의 한 수다, 한마디로. 중국도 움직이고 북한도 움직이고 미국도 움직이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이 된 거야.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님이 K 이니셔티브라고 했는데 바로 K 이니셔티브. 우리가 동아시아 질서에 주도권을 쥔 겁니다, 지금. 뭐 그런 의미가 저는 좀 내포돼 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트럼프가 신났어요.